두 번째는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선 네, 있는 앨범 2장 오늘 살펴볼 텐데 둘 다 같이 98년에 나왔고 92위에 오른 언니네 이발관의 후일담 그리고 91위에 오른 미선이의 드리프팅. 아마 시기도 같고 또 음악의 카테고리상 뭐 닮았죠, 많이. 뭉뚱그려서 같이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98년이면요. 제가 홍대에서 이제 밴드를 시작을 하던 때이고 그때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홍대는 크게 두 종류의 음악이 메인스트림이었어요. 그래봤자 인디지만 인디에서 그래도 메인은 펑크, 크라잉넌 노브레의 펑크 그리고 이런 계통이 이제 모던 락 계통인데 데일리 스파이스나 뭐 언니네 이발과 그다음에 뭐 미선이 뭐 이런 팀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 딴에는 막 뒤에 비트도 치지만 지쳐해. 막 벌써 힘이 빠져. 생각만 해도 지쳐. 그리고 이제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둘 다 펑크나 모던에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노래를 너무 잘하면 안 돼요. 감성이 안 생겨. 그래서 노래를 좀 적당하게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 노래를 못한다.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그것도 있지. 노래를 잘하면 안 돼가 아니고 그래서 노래를 못해. 너무 아무튼 좀 그래. 근데 펑크는 이를테면 일부러 약간 박자도 틀리고 음도 막 이렇게 내고 일부러 한다면 박자 틀리는 거 아니잖아. 진짜 틀린 거잖아. 네, 이제 다 받아줄게. 이렇게 해봐. 알았어. 그래. 아 힘들어. 그때는 참아야 돼. 어렵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모던 락 계통도 일단 모던 락 계통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게 1번 바이브레이션 넣으면 안 됩니다. 바이브레이션 넣으면 안 돼. 그렇지. 담백하게 쭉 담백하게 쭉 뻗어야지. 힘을 좀 빼야 돼. 힘 좀 빼고 그리고 발음도 약간 부정확하면서 좋습니다. 힘들어. 그래야 감성이 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귀에 쏙쏙 들어오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가사지를 봐야 돼.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있는데 이 사람 엿드는 거야. 그 감성이거든. 그 감성. 야, 우리도 방송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근데 이제 언니네 발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원래 가상의 밴드였다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밴드잖아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앨범이 비둘기는 하늘의 주인가? 그게 잘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만들 때 멤버가 다 나가. 뭐 누구는 뭐 떠나고 뭐 어떻게 하고 했다가 또 다시 또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게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여기서 후일담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이게 아주 망합니다. 그냥 바로 망해요. 1집처럼 뭐 이것도 없고 이게 나중에 재평가가 좀 된 거고 그때는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뭐랄까 음악적으로도 예, 둘 다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앨범이 되는 게 이제 나중에 잘 평가가 되면서 나중에 팔렸지. 나중에. 그냥 이 질문이 굉장히 그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논란 안 돼. 논란 안 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논란 되면 되는 거예요. 뭐 구독자 한 10만 명 된 다음에 뭐 그렇죠. 가상의 밴드고 나 할 수 있어 한 다음에 급조 배워갖고 한 그 유명한 그 일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1집이든 아마 이 100대 음반 이런 말고 다른 차트에서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야. 네. 근데 그래서 처음 막 낸 바 이게 명반이래.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원래 말로는 글로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천재였던 것이야? 아닌 거지? 아니지. 그럼 왜 이렇게 평가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섹스피스톨즈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잖아. 섹스피스톨즈와 잉이 맘스틴에 관해서 그랑 같은 원리지. 연주를 잘해서 명반이 된 게 아니고 이런 음악을 처음 시작해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홍대 씬의 시작이고 홍대 씬이라는 씬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건데 거기에서도 그때는 당시에 다 펑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펑크야 그래가지고 어차피 둘 다 연주 못해 일단 근데 못하는데 당당당당 이렇게 하면서 그 처음이야? 그렇지. 맨 처음 거의 처음. 맨 처음이야? 그러면 이게 미국으로 치면 뭐 R.E.M이라든지 그렇지. 우리 지난번에 걔네 누구야 그 프랭크 블랙 있던 그 팀이 있었잖아. 그렇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 나도 안 나. 단기 기억도 없고 장기 기억도 단기 없고. 기억은 자체가 없어. 딱 대놓고 말하면 그 전까지는 심파가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전까지는 감성하면 심파야. 가창력이 좋아야 되고 근데 심파로 심금을 울려야지.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데 심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후벼 팔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걸 처음 시작한 게 요 시기에 나온 뮤지션들이거든. 그 중에서 상징적인 언니네 발관이 밴드였지. 1집이 만들어질 때 이제
그 윤병주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노이즈 한 가든? 거고 노이즈 가든 윤병주의 특훈을 받아서 나오는 이제 밴드인데 그게 94년인가 무슨 톰보이 무슨 뭐 페스티벌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노이즈 가든이 톰보이 그때 우승하지 않았나? 우승을 해가지고 톰보이 페스티벌. 그게 약간 사건이었어. 노이즈 가든이라는 밴드가 근데 우와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고 밴드 우리나라 밴드에서 그런지지 한국의 네. 그런지. 한국 그런지 밴드 쫙 나와. 형은 다 싫어하겠네. 노이즈 가든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사건이었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밴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언니네 이발관류의 음반이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 펑크랑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일단 나 뭐야, 응? 그 기타 잘 치고 노래 잘 부른다고 일단 글로 써. 그다음 실행에 옮겨. 옛날에 그냥 일기 써놓고 부모한테 오늘 어린이대공원 간다고 썼다고 가야 된다고. 비슷한 거죠. 그거랑 비슷하잖아. 비슷한 거죠. 아니 생각해봐. 이런 음악 하는데 브르릉 기타 이렇게 하면 그게 안 어울리지. 맞냐고 안 맞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음악을 예, 선택하는. 그러면 거지. 요거는 그때 미국 영국에서 주로 어떤 주로 영향받고 딱 시작한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쪽은 미국, 영국 뭐 RM도 있고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쪽 영향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라? 네,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음악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천재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정서가 남아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소위 하나뮤직, 요 동화기획, 하나 뭐 푸른 곰팡이 이쪽 이 옛날 이 형들 이 형들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98년 버전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나도 그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면 그 딱 들었을 땐 다르지만 그 어떤 날이나 그러니까 그런 류들. 어떤 날이나 들국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 자란 거야. 그렇지. 하면서 이제 음악은 근데 잠깐 이 사람들 맞고 어떤 나라하고 연주는 돌까 못해. 같이 들을 수 있어? 질문을 그럼 그게 그래? 같이 들으면 헷갈리겠죠. 같이 이렇게 같이 들으면 그것만이 어떤 날에는 내가 어떤 날 LP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정말 듣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힘들어. 있죠. 힘든 그러니까 판이야. 그런 이유가 제가 보기에도 그쪽에 어떤 명맥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그렇죠. 초반. 이거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 새로 마음을 주기 시작한 신예들이 얘네 이쪽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쪽 팬들이 그래서 이제 뭐랄까 팬으로서 필요한 자금력이랄지 공연장을 이제 채워준달지 뭐 이런 것들이 돼. 그런데 이제 펑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 돼. 그게 힘들었어. 그래 펑크가 더 힘들었어. 몰라 이제 뭐. 제일 가난했어.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고 그 둘 말고 우리 같은 애들 있었어요. 우리 같은 애들 약간 음악이 펑키락 뭐 이런 거, 랩 메탈 뭐 이런 거 하나 있고 이쪽은 시장 자체가 또 굉장히 작았죠. 진짜 없는 거야. 작았죠. 근데 이걸 우리도 그런 걸 미국 걸 듣고 와 좋은데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시장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드 칠리 페퍼스라는 밴드를 좋아하는 미국 애들이 100만 명 있으면 그랑 비슷한 음악을 하는 애들이 밴드가 10,000명의 팬을 목표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레드 칠리 페퍼스가 내한 공연을 못 해요. 관객이 안 모여서.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 거야 여기. 그런 거죠. 단지 이제 뭐 저쪽에 뭐랄까 라디오헤드나 뭐 이런 거, 오아시스 이런 거 좋아하는 팬들은 많잖아. 그러면 이제 그쪽은 시장이 또 비슷한 음악을 했을 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난 처음 나왔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 오히려 이제 이게 언니네 이발관이 생기는 과정을 PC 통신에서 그러니까. 직접 봤지. 이석원인가? 이석원. 그 사람이 아마 PSB인가 아마 아이디어가 그럴 건데 악플러지. 신해철 씨도 맞아요. 까고 막 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원조 웃기잖아. 악플러도, 자기가 악기도 연주 못하는데 지금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았는데 드럼 치실 줄 아는 분, 베이스를 할 줄 아는 분 모여주세요. 모았는데 아무 놈도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도 난 하나 인상적인 게 그 드러머가 나중에 김반장이잖아. 네, 그렇죠. 그 아소토 유니온이랑 윈디시티하는. 그 나는 아소토 유니온 처음 나왔을 때 딱 듣고 이건 분명히 흑인 혼혈이야. 딱 듣고 목소리도 그렇고. 한국인이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드럼도 전혀 칠 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그러니까 보면은 그 드러머 이게- 그 드러머도 저는 몰랐다가 나중에 약간 이제 흑인
그 그루브에 있는 음악을 아스토유니온에서 하다가 웬디 스티는 그냥 레게 뭐 이렇게 거의 막 넘어가잖아요. 나는 레게로 가면서 좀 나는 좀 네. 싫었지.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얼마 전에만 만났어요. 그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안녕하세요.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거기 베이스 치던 류한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데이트리퍼라는 그렇죠. 테크노 뮤지션 쪽으로 갔고 전자음악으로 갔고. 여기 그 전부 다 처음 시작한 거야? 네.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멤버 전부 다가? 이거 방금 눈빛이 진짜. 그런데 근데 이제 발전했잖아. 그리고 DIY 정신인 거지 이 그렇지. 음악은. DIY도 아니고 미선이라는 팀도 결국에 이 미선이라는 팀은 나중에 그 보컬이 결국에는 루시드 폴이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달라. 근데 그죠. 예. 미선이 때랑 루시드 창법도 폴이랑 다르고. 다른 사람 같아. 미선이는 제가 이 드리프팅 음반을 녹음을 한 스튜디오에서 저희 거를 녹음을 했어요. 나중에. 그래가 잘 알아. 그리고 이제 이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 어느 스튜디오인지는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 스튜디오에 계셨던 분 내 말에 의하면 이렇게 기타 못 치는 놈 처음 봤네. 그래가지고 이거 루시드 폴 팬분들이 보시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때는 그러던 시절이에요. 네, 근데 나는 미선이 이 앨범 들으면서 네. 그래도 언니네 이발관보다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이제 아마추어의 대폭발 시대구만. 왜냐면 미선이 음악은 들으면 그러니까 언니네 이발관은 좀 쟁글팝이 좀 너무 강한데 스타일도 좀 다양하고 항상 잔잔하게 시작하다 꼭 뒤에 이 디스토션이 걸린 기타가 빠방 나오잖아. 그래서 언니네 이발관보다 훨씬 잘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일화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아르페지오를 녹음하는데 안 되는 거야. 녹음이 긴장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엄지 따로 오버더비를 요거 따로 이렇게 해서 녹음을 했다. 두 번? 네, 두 번 해갖고 합쳤다. 나도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말 98년에는 근데 사실 홍대 앞에서 제대로 연주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파고다 시대거든요. 파고다 그 극장 그쪽에 이제 거기는 프로페셔널 거기는 진짜 막 날라댕기는 형 친구들 있었잖아. 형 그래, 친구들 그래. 형 좋아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다 이러고 많았잖아. 있었고. 또 많았잖아. 그 형들은 말도 안 돼. 다 어디 갔어 근데? 근데 뭐 일을 못 온 것 같아. 문제가 홍대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9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메탈이라는 음악이 약간 저 시대의 음악으로 끝나버린 거야. 넘어갔어. 그러면서 메탈을 들으면 촌스러운 걸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나 메탈 좋아해라고 나도 얘기를 그 말 잘 못했어. 못해. 그러니까 그래, 그 시점이 그 본인도. 신규 시점이야. 다녔어.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거니까 이 새 시대의 주인공인 거야. 이 음악이. 시대 주인공이 다 이제 배워서 시작해. 그게 이제 좀 뭐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근데 그러니까 펑크랑 똑같은 거야. 똑같네. 그래서 이건 연주를 못했어? 우리가 놀리거나 비웃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태생적인 정체성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좋아하던 같이 공연 많이 하던 펑크 밴드 하나 있었는데 이 밴드가 이게 이제 너무 잘 안 되니까 기타를 잘 치는 애를 하나 이제 영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4인조로 이제 다시 재편이 됐어요. 이 기타리스트 애는 원래 뭐 하던 애였냐면 원래 헤비메탈 기타리스트예요. 헤비메탈 기타리스트는 절대 점프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중심을 밑에서 둬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놓고 다리 벌리고 그리고 밑으로 쫙. 이렇게 쳐야 되는 거지. 펑크처럼 막 이렇게 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 기타리스트만 이러고 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막 뛰고 쳐요. 근데 걔네들이랑 연습도 같이 하고 막 했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신곡을 썼어. 신곡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이 기타리스트가 두두두두 이런 걸 넣은 거야. 그랬더니 걔가 그러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연히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절대 된다고. 중간에서 솔로 우리가 솔로 다 빼. 끔찍한 혼종이 태어나는 그렇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타리스트는 진짜 기타를 잘 치는 애였는데 근데 그거를 다 절제. 그러니까 금지. 삭제당한 거야. 삭제당한 거야. 할 수가 없지. 그렇죠. 펑크 정신에 위배되는 거야. 그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도 나는 막 이런 펑크를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웃기는 거야. 하면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헤드뱅잉 해야지. 그 만화책 중에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진짜 웃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언니네 발관이나 미선이 좀 살랑살랑한 스웨디시 팝이나 뭐 핀란드 뭐 이런 팝이 있어. 그런 걸 하고 싶은 애가 있는데 테트라포톤 메론티. 그렇죠. 형 아는구나.
그러니까 극 중에 아유, 그러니까 얘는 생업을 위해서 데스메탈을 해 주인공이. 근데 실은 하고 싶은 음악은 스웨디시 포프야. 그래서 이제 사복을 입고 있을 때 이제 그 여자 좋아하는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음악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 스웨디시 포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밴드 이름이 뭔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원래는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인데 테트라포트 메론티 이렇게 해서 가상의 밴드를 언니네 이발관 똑같네. 가상의 밴드. 근데 문제 뭐냐면 얘가 데스메탈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걸 너무 잘해서 그쪽은 뭐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오늘도 끔찍한 말을 하고 막 화장 지우고 다 죽여라 막 이러고 그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죽였다라는 노래가 있어. 화장 지우면서 엄마 집에 시골에 잘 살아 계신데. 끔찍한 말하고. 근데 그게 되게 웃긴데 그거랑 약간 이제 그 비슷하게 그 메탈을 하고 싶지 않은데 메탈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면 이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언니리발관, 미선이, 초창기, 뭐 델리스파이스 이 사람들은 되게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때 무주공산이고 메탈은 이제 촌스러운 게 돼버렸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날부터 뭐 신걸 전장 뭐 이런 계통의 팬들층들도 여전히 있었던 사람들을 흡수를 하는데 이게 약간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있었던 클럽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클럽들에서 기획자, 밴드 멤버들, 그다음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교류도 하고 하는 게 제일 힙한 문화였던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이게 제일 9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힙한 문화는 그거였던 거예요. 나머지만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공연장에 가면 나도 홍대 피플 힙한 사람이 되는 거고 펑크 가면은 그냥 같이 펑크 되는 거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성규는 그 틈에 끼어가지고 그 틈에 끼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도 그때 차라리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나 그러려면 기타를 너무 잘 쳐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게 안 돼. 그리고 또 웃기는 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노래방을 가잖아. 걔네들 밥을 먹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하는 밴드는 이제 자기들 노래가 지금 노래방에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 메탈이. 그래서 갔는데 노래방 책을 봤는데 일행이 있어. 여기 있다 딱 봤더니 테트라포트 메론티가 실제로 있는 거야. 밴드가. 진짜? 재밌어. 그게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대 위의 페르소나와 그 현실의 자연이 그리고 여기 스탠 하필 오늘 이야기가 나왔지만 스탠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뭐 저기 전 사회적이라 그러나 왜 그 관계가 일방통행 인간관계잖아. 상호작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무대 위에 상규를 막 사랑하는데 상규는 이런 팬이 있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가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스탠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 만화도 보면 사실 그건 좀 너무 대사가 여혐이 많아서 좀 이야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너무 심해요. 그 팬들이 이 주인공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를 실제로 악마로 받아들이고 추앙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좀 연결이 돼 있네. 사실 그 재밌네. 내용을 보면은요, 진짜 지금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이게 그 주인공이 이거 죽으면서 하는 순간 다 용서해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던 얘기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좀 너무 지나친 건 빼면 그 만화는 좀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재밌는 만화지.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같이 봐. 재밌어.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 그리고 이제 미선이 앨범에 보면 노래 가사 중에 치질인가? 치질이라는 노래가 있더라. 네. 제가 이제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면 후렴구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신문을 들고 볼일을 봤는데 휴지가 똑 떨어진 거야. 그래서 신문을 보드랍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치질에 걸린 거지. 그다음에 하는 말이 휴지보다 못한 너희들 종이 사지 않겠어. 아무리 급해도 닦지 않겠어. 쓰지 않겠어. 너희들의 거짓말 믿지 않겠어. 듣지 않겠어. 단돈 300원도 주지 않겠어. 보지 않겠어. 그때까지 신문이 300원이었나 봐. 그러네요. 근데 보면 이제 뮤지션이 아니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이건 대단한 그렇죠. 풍자가 있는 거지.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치질에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치질에 걸리는 거지. 이때는 또 이제 이 가사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 원래는 이거를 펑크 밴드가 해야 맞아요. 펑크 밴드가 이런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펑크 밴드 지금 지금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애들이 지금 안 잡혔었어. 따지고 보면 돌아보면 저도 개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용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그냥 그런 밴드인 거야 나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인 완성도보다는 이제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의 의미 이런 것들로 좀 얘기를 그러면 이제 하고 있는 거다. 딱 이해가 되고 네. 평가가 되겠네.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들으면 그냥 사운드나 보컬 실력이나 놓고 보면 이 뭔가 싶어. 들리지도 않고 그 이제 그 바이브레이션 없이 가늘게 쭉 뻗어가는 보컬. 이때는 이제 그 뭐지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오토튠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있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죠. 펑크도 안 쓰고 여기도 안 쓰고 감성. 모든 건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이런 음악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나를 생각하실 때 이제 그런 좀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들어보면 만약에 이제 이런 밴드들의 음악이 좀 낯설거나 싫어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해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하는. 그리고 이분들도 동인이가 좋아하길 기대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분들 이 당시 이 음악들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 메탈은 무대 위에 우리가 순강을 했잖아. 그렇지. 이거는 내려와서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된 거야.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그 메탈은 좀 무섭잖아. 추앙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아니 락 밴드는 실력이 완전 그 찰바른 경쟁터인 거잖아. 그쵸. 누가 더 그거 잘하나. 그 이제 그걸 올림픽이죠. 올림픽이잖아 진짜. 정통파 정통파. 그래서 아무튼 그러네요. 재밌다. 그런 관점으로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